원래 그래. 정상이야 그냥. 요요 안 오는 방법 있지. 다이어트를 안 끝내면 돼. 그러면 아주 평생 요요 안 오지 그냥. 아이 그냥 시끄러 죽겠네 그냥. 마 웃자라고 자스가. 그러게 누가 다이어트 하라고 칼 들고 협박하더냐. 미국 다이어터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어. 사람이 절대 피할 수가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죽음, 세금, 그리고 요요 현상이지 그냥. 그만큼 요요는 다이어트랑 비현적인 관계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요요라는 게 왜 일어나는 거냐. 사람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성질이 있어. 항상성이라는 거는 몸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지 그냥. 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을 배 터지게 먹고 혈당이 잔뜩 올라가더라도 금방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 몸이 어디가 다치고 상처가 생기더라도 원래 형태로 다시 아물게 되는 거요 그냥. 요래 항상성은 우리 몸이 원래 모습을 유지하게 해주는데 꼭 필요한 성질인 건데, 문제는 다이어트를 할 경우 다이어트라는 게 몸에서 지방을 빼버리는 거잖소. 요것도 몸을 변화시키는 행위란 말이지 그냥.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항상성이 작동을 해버려가지고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은 요때도 다시 그냥 몸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요. 요게 바로 요요라고 불리는 것의 실체가 되겠고,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 성공법이라는 거는 바로 항상성을 이겨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지 그냥. 항상성은 우리 몸의 기본 성질이지만서도 그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오. 근본적으로는 일단 생존 본능이랑 관련이 깊은 부분인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먹는 양을 크게 줄여버리게 되면 몸에서는 요거를 갖다가 지금 생존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생존에 유리하게끔 몸 상태를 바꿔놓는 성질이 있어. 대사량도 줄여버리고 활동성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안 먹고도 최대한 오래 살 수 있는 형태로다가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지 그냥. 요게 바로 다이어트를 할 때의 몸 상태인데, 그러다가 다이어트를 끝내고 나가지고 식단을 원래대로 돌려버리고 나면은 몸에서도 이제 원래 환경으로 돌아왔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많아지는 에너지를 갖다가 몸 안에다가 채워 넣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대사도 원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하는 거요 그냥. 요래 해가지고 몸이 원상복구가 되고 요요오고 망하는 건데, 그러면 요래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은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동안 새로운 체질의 식단을 갖다가 몸에다가 심어줘야 되는 거요. 몸을 가벼운 체질로 만드는 식단으로다가 말이지 그냥. 여기다가 하는 거를 보편적으로 리커버리라고 부르게 되고, 원래 리커버리는 더 넓은 범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운동 쪽에서도 쓰기도 하고, 하여간 요래 다 리커버리 하에 포함이 되겠어 그냥. 동양 쪽에서는 보식이라는 명칭을 갖다가 여기다가 쓰기도 하지 그냥. 리커버리는 몸한테다가 내가 생존에 위험한 게 아니고 요게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체질이다 하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식단은 가벼운 레벨을 기본으로 하면서 영양 구성도 빠짐없이 건강한 수준으로 달성해야만 하지 그냥. 그래서 우선 탄수화물부터 보면은 요놈은 결핍시 부작용이 아주 뚜렷한 놈이기 때문에 요런 체질 구성 식단에서는 최소 권장량의 섭취가 아주 필수가 되는 부분이요. 요놈의 일일 최소 권장 섭취량은 100g이고, 요거는 미국 국립보건원 기준에 맞춰져 있는 양인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요게 탄수화물 결핍을 방지하기 위한 보편적인 최소 권장 섭취량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반대로 요 밑으로 장기 유지 시에는 결핍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생긴다고 밝히고 있어. 그래서 리커버리에서의 탄수화물 섭취량 역시 요거를 기준으로 잡게 되지 그냥. 참고로 정제 탄수화물은 당연히 저기에 묶이는 거 말 안 해도 알지 그냥. 정제되지 않은 동곡물은 체질 개선에서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 때 떨어진 면역 기능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도 중요하고, 하여간 그래서 쌀이나 밀가루 같은 거는 주식으로 사용하지를 않고 밥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식 식단에서는 현미밥이나 잡곡밥 아니면은 콩밥 같은 게 기준이 되겠소 그냥. 그래서 하루에 모여야 될 양을 갖다가 현미밥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현미밥 한 공기 210g의 탄수화물이 약 81g 정도가 되니까 하루에 총 1.23공기 정도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을 하루 2끼를 먹는다 치면은 대충 3분의 2공기씩을 먹으면 되는 거지 그냥. 참고로 밥 한 공기 기준인 210g은 딱 햇반 하나 사이즈니까
양 잴 때 참고를 하시라고 그냥. 근데 저걸로 100g을 딱 맞췄는데 혹시나 불안하면은 어떡하냐?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른 반찬이나 하다못해 채소류에도 탄수화물은 조금씩 다 있으니까 주식에서 맞추면은 기준치는 충분히 넘어가게 돼 있지 그냥. 다음은 이제 포화지방이요. 요놈은 탄수화물 외에 또 다른 에너지원인데 리커버리 식단에서는 필요량의 탄수화물이 이미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화지방은 따로 섭취를 하지 않소 그냥. 포화지방으로 낮은 체중을 만드는 방법은 오직 저탄수 식이류밖에 없는데, 왜냐면은 지방산이랑 포도당은 같이 섭취하게 되면은 세포 흡수에서 지방산이 우선순위가 돼버려가지고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를 못하고 지방세포로 보내지게 되거든. 그래서 탄수화물이랑 포화지방을 같이 먹게 되면은 거의 비만약 먹는 것 마냥 비만의 지름길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고지방 식품류는 리커버리에서는 먹지 않도록 되는 거고, 여기선 지방산은 음식으로 충당하기보다는 체내에 있는 체지방을 꺼내 쓰는 기능을 자꾸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몸에 체지방을 잘 안 남기고 아주 박박 긁어다가 쓰는 체질로 되도록 하는 거니까, 하여간 지방질 많은 음식은 안 먹어야 그게 된다는 거를 알면 되겠어 그냥. 고지방 식이는 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저탄고지 같은 걸로 하다가 감량 플랜으로서 따로 하든지, 더우지간 요거는 그래 하시라고 그냥. 다음으로 이제 단백질, 요게 제일 중요한데 리커버리의 핵심 목적이라는 게 몸에다가 새로운 체질을 안착시키는 거잖소. 단백질은 요거를 저체중으로 유지시키는 체질을 구성하는 데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놈이지 그냥. 우선 단백질의 기능은 많이 알려진 대로 근육량을 늘려가지고 전반적인 에너지 소모량을 전부 높여주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요게 각종 호르몬이나 효소를 만들 때도 재료가 되는 놈이요. 그래서 혈관 기능도 높이고 신진대사도 더 빨라지게 만들고, 한마디로 숨만 쉬어도 살이 더 많이 빠지게 된다는 거지 그냥. 또 중요한 거는 체내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면 세포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당을 잡아다가 각종 세포들로 집어넣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여러 요소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 단백질은 요 저항 요소들을 줄여가지고 당을 세포에다가 더욱 잘 넣게끔 만들어주는 놈이요. 그래서 똑같은 당을 먹어도 에너지로 더 많이 소모가 되게 되고, 한마디로 요것도 역시 숨만 쉬어도 살이 더 많이 빠지는 체질이 된다, 요 뜻이지 그냥. 열의 단백질은 여러 요소에서 아주 살 안 찌는 체질의 핵심 역할을 하는 놈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섭취는 어떻게 하면 되냐? 단백질은 육류에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랑 식물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로다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 동물성 단백질의 제일 큰 특징이자 장점은 합성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8종이 전부 같이 세트로다가 들어있다는 점이요. 그래서 그냥 먹기만 하면은 몸에서 아주 직방으로다가 합성이 잘 되는 놈이고, 또 식품에서 섭취하기가 쉽다는 장점도 있지.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필수아미노산 8종 중에 꼭 보면은 그냥 한두 종씩이 빵꾸가 나 있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그것만 먹어가지고는 효과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를 않게 되고, 또 식품에서 섭취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지 그냥. 대신에 동물성 단백질에는 포화지방도 다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기엔 탄수화물이랑 궁합이 별로 안 좋다는 단점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에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탄수화물이랑 같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 그냥.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사람 몸에 같이 섭취를 해야 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 결론적으로는 식물성 단백질을 기본적으로 열심히 깔아두면서 동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를 해주는 게 권장량을 맞추는데 제일 이상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냥.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 식품은 뭘 먹으면 되냐? 제일 대표적으로는 콩, 두부, 버섯 요런 놈들이 좋소. 요놈들은 일단 식단에다가 많이 깔도록 노력을 하고, 다음 동물성 단백질로는 닭가슴살이랑 생선류가 제일 우선순위요. 요놈들은 동물성임에도 포화지방이 적게 들었다 보니까 앞선 동물성 단백질의 단점을 거의 안 갖고 있는 놈들이지 그냥. 그래서 기본 구성은 요래 조합하도록 하고, 그러면 섭취량은 얼마나 먹으면 되냐? 원인 체중을 그대로 그램으로 바꾼 게 하루에 먹을 양이요. 체중이 60kg면 60g을 먹는 식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가끔 포화지방 있는 육류를 먹고 싶을 때는 밥 같은 탄수화물류를 대신에 빼는 식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쇼. 둘이 같이 먹는 거는 체질 개선에 제일 큰 악영향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저탄고지식으로 땜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리고 상황에 따라 동물성 단백질을 조래 맞추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저지방 우유도 아주 좋은 공급원이요. 우유에도 필수아미노산 8종이 전부 포함이 돼 있으니까 혼자 살거나 뭐 해먹기 귀찮거나 하면은 아주 편하게 맞출 수가 있지 그냥. 보통 여러 식단들이 단백질 양까지는 보면은 그렇게 빠듯하게 지키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
리커버리는 체질 구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단백질 양 맞추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하여간 잘 맞추도록 하시라고 그냥. 그 외에 이제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경우는 그냥 채소류 골고루 먹으면 끝이요 그냥. 채소류는 보통 다 미네랄 비타민들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대충 이것저것 먹기만 해도 딱히 저 신경 안 써도 되고, 하루에 모여야 되는 일일 권장 섭취량은 180g이요. 요것도 미국 국립보건원 기준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생각보다 맞추기가 어렵지가 않은 양이니까 토마토, 당근, 오이 같은 거를 먹으면 더욱더 맞추기가 쉽고, 그리고 저거를 넘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딱 맞춘다기보다도 그냥 채소는 열심히 많이 먹는다 요런 식으로 잡아도 되겠어 그냥. 채소류의 미네랄 비타민들이 하는 역할로는 각종 대사나 호르몬 분비부터 해가지고 심장, 위, 장, 혈관 같은 몸속 건강 전반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놈이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각종 영양소들의 흡수 속도를 늦춰가지고 체내 영양 흡수율이랑 에너지 사용률도 크게 높여주는 놈인데, 특히 탄수화물의 경우 천천히 흡수되면 에너지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빨리 흡수되면 체지방으로 쌓이는 비율이 높아지는 식이라 가지고 식이섬유 하나만으로도 체지방이 생기는 거를 크게 줄일 수가 있게 되니까 다이어트에서도 항상 아주 중요하게 꼽히는 놈이지 그냥. 그리고 이런 기전은 체질적으로도 아주 몸에서 살찌우는 기능을 스위치를 꺼버리고 대화를 시키면서 당을 에너지로 자꾸 써버리는 몸으로 바뀌도록 하게 되니까 하여간 단백질처럼 체질 개선에도 중요한 놈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냥. 그러니까 하루 채소 할당량도 섭취해야겠지 그냥.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모면 되냐? 사람 몸에 새로운 식단이랑 체질을 갖다가 학습을 시키는 데에는 3주 정도가 필요하고 체질로 굳히기까지는 총 3개월 정도가 필요한 기간이요. 식품이나 항상성 관련 연구 같은 것들을 보면은 거진 2, 3개월씩을 많이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마찬가지의 이유로 고려하는 거고, 하여간 조만큼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처음 3주 학습 기간은 아주 그냥 예외 없이 칼같이 지켜야 되는 기간이요. 요때는 호르몬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습관이 일정해야 몸에서 학습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지 그냥. 그리고 이제 2달여 동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유지는 하는데 그래도 요때부터는 가끔 한 번씩 달리고 하는 것도 가능한 기간이요. 물론 너무 자주 달리지는 말고, 그리고 기본은 3개월이지만서도 더 길게 하면은 몸의 체질도 더 단단하게 정착되고 좋으니까 하여간 요래 하면은 체질로서 몸에 들어가는 거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한눈에 총정리를 하면은 하루 영양 구성은 탄수화물 100g, 단백질 본인 체중 그램, 채소 180g 이상이 되겠고, 고지방 식품은 식단에 안 넣는 게 기본이요. 다만 먹을 때는 꼭 끼니는 탄수화물을 빼는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에너지를 보정을 하도록 하고, 밥은 현미밥, 잡곡밥, 콩밥 같은 통곡류를 기본으로 하면서 단백질은 식물성, 동물성을 꼭 둘 다 식단에 넣어가지고 함께 섭취를 하도록 하쇼. 채소는 샐러드든 나물이든 뭐든 골고루 양만 잘 맞추면 되고, 과일도 넣으려면 조금만 넣어도 괜찮소 그냥. 그래가지고 요래 3개월 이상을 하면 되는 거고, 특히 처음 3주는 학습 기간이니까 요때는 아주 최대한도로다가 잘 지키도록 하쇼. 이후에는 가끔씩 크지 않은 일탈 정도는 괜찮으니까 하여간 고려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서 감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진짜 체중은 다이어트로 만드는 게 아니오. 다이어트는 빠르게 감량하는 수단인 거고 정착하는 체중이랑 체질은 그 이유가 만드는 거지 그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바로 리커버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미용식 다이어트 말고 요걸로 다이어트를 해도 되냐? 되지 물론. 사실 병원 클리닉 다이어트는 원래 처음부터 다 요런 걸로 하는 거요 그냥. 요것도 그 중에서 리커버리 쪽으로 조정된 걸로다가 소개를 한 거고 그냥 까버린 거지 그냥. 돌리려면은 돌릴 수도 있지. 저거랑 반대로 다시 그지같이 3개월 살면은 또 돌아오는 거지 그냥. 근데 조리하고 나면은 이제 많이 먹지도 못해. 몸에서 그동안 영양을 처리하던 기전까지 다 학습을 해버려가지고 맥히지도 않고 흡수도 잘 안 된다고 그냥. 평생 안 찌는 체질 있지. 죽으면 그렇게 돼. 그러면 아주 깡 마른 체질 돼가지고 절대 안 찌지 그냥. 뭐 우짜라고 잤어가. 그러면 맨날 그러고 굴러다니든가 그냥.